그 3빌리언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3빌리언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희귀 유전 질병 진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이 검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금 글로벌 70개국에 저희가 사업 확장이 돼 있고, 이 숫자는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포텐셜 커스터머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까지 하면은 93개국 정도까지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 70에서 90, 100개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에서 저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쌓게 되고요. 그럼 이 환자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신약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귀질환 진단을 잘하고, 진단에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신약 개발까지 혁신하는 회사로 성장하는 거가 3빌리언이 추구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약 개발 말씀하셨는데, 그 일단 지금 진단 부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신약 개발 비전도 많이 제시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신약 개발 사실 R&D는 벌써 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가시적으로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논문들이 한 3개 정도가 저희가 출간이 될 거고요. 파이프라인들이 초기 파이프라인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 중에서 빠른 것들은 전임상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전임상 임상이라 하면 저희 기준에서는 인비트로, 그 다음에 인비보 검정이고, 그래서 초기 물질들 중에서 인비트로, 인비보 검정을 거치고 올해 특허까지 저희가 받고 라이센싱 아웃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이제 물질들이 올해 몇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그 물질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신약 후보 물질들에 대한 것도 세일즈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 후보 물질이 세일즈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그 물질들이 이제 제약사들의 라이센싱 아웃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방향은 빠르게 전임상 단계까지 인비트로 인비보 검정을 거치고 요거를 라이센싱 아웃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초기에 신약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급적 이제 올해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 IPO 할 때 목표로 제시했던 거가 2년 안에 한 건 이상이 이제 후보 물질을 라이센싱 아웃한다라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어쨌든 그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는 거를 신약 개발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이 전임사 가고 있는 어떤 그 후보 물질이나 좀 어떤 좀 만약 희귀 질환이면 어떤 희귀 질환인 건지 좀 설명 좀. 희귀 질환 질병이 국한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이제 질병군이라고 보면 희귀 질환 전체 암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항암제일 수도 있고 희귀 질환 치료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제약사들과 또 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관련 프로젝트 성과나 또 앞으로 또 활동 계획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제약사랑 협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 기준에서 보면 라이센싱 아웃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장 이전에도 제약사랑 협의하고 계약을 협의하는 단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연구 단계에서의 협력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연구개발 협력이라는 거는 그게 사업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계약이 맺어지긴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센싱 아웃 딜이라고 하면은 업프런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에 따른 이제 계약, 요런 게 일반적인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약사랑 협업의 구조면은 거기서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딜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정 수준 이상은 저희가 증명을 한 이후에 이제 협력이 돼야 의미 있는 협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하는 형태로 저희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인비트로 인비보 검정, 초기 단계의 전임상 검정까지는 저희가 적어도 완료를 해야 그 이후에 의미 있는 라이센싱 아웃 딜도 만들 수가 있고 의미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희의 제약사의 협력이라는 거는 라이센싱 아웃 딜이 아마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임상 과정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 스타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6월이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그 포인트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이 후보 물질이 어느 단계의 검정에서 이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단계에서 딜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유의미한 제약사와의 협력 혹은 라이센싱 아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보면은
제약사랑 뭔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크게 뭔가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검사에서 유전성 암검사 등 사업 영역을 또 확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단이 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또 기존 진단하고 있어서는 또 뭐 어떤 시너지를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이제 저희 확장 가능한 영역을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커버하는 거가 모든 유전 질병이거든요. 희귀질환이라고 하면 10,000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80%가 유전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실 3빌리언이 커버를 하는 희귀 질병이라는 건 희귀 유전 질병이에요. 88,000개 정도의 유전 질병이 저희가 검사를 제공하는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암이라고 하면은 유전성 암은 거기 다 해당됩니다. 유전성 암 150종 정도 되는데 그게 이미 저희가 검사하는 영역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8,000개 검사 중에서 영역 중에서 유전성 암만 따로 떼어내면 그게 유전성 암 검사가 됩니다. 그런 거가 있고요. 암 검사 영역은 좀 다양해요.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세세포 변이인 암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확장 가능한 영역이라고 제시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유전성 암에 대한 진단 검사예요. 요거는 저희가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따로 상품화를 하면은 유전성 암 검사가 되는 거거든요. 요게 기존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굉장히 이 영역이 사업성이 되게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이유가 글로벌에 이제 이런 이제 진단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아스코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아스코라는 단체가 유전성 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유전성 암 검사를 하라라는 거를 권고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유전성 암에 대한 컴프레hen시브한 검사 자체가 하나의 영역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흐름이 앞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저희가 그 제품을 출시를 해서 요 유전성 암 검사에 대한 영역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3빌리언이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진단 제품군을 만들어서 확장할 거냐? 전혀 저희는 그렇게 안 갑니다. 저희는 희귀질환에서 희귀질환 진단이라는 영역에서 글로벌 1등 회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영역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20조짜리 시장이고 아직까지 100% 실현이 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포함해서 미국의 1등 회사인 진디엑스도 지금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빠르게 잘 성장을 해서 이 시장에서 공고한 글로벌의 탑티어 회사로 성장하는 거가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제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회사다 마찬가지지만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한국 회사들의 어떤 선례를 봤을 때 바이오 회사들 특히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확장이 뭔가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을 했을 때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레이저 포커스를 해서 희귀질환 진단에서 포커스를 하고 여기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금 쌓았는데 그거를 꾸준히 공고하게 글로벌 탑티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R&D를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사업에서도 글로벌 탑티어 회사로 성장하는 거를 제일 첫 번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적으로 경쟁사도 있으실 텐데 그 회사 3빌리언만의 좀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에서 이제 희귀질환 진단검사 제일 매출 많이 올리는 회사 미국의 진디엑스라는 회사예요. 작년에 한 7만 건에서 이제 엑솜하고 지농 영역만 하더라도 3,500억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전체 매출은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굉장히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이제 그런 리포트도 나왔는데 진디엑스가 경쟁사들 비해서 이런 진단율이라던가 제품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위험 요소다라는 거가 리포트가 나왔을 정도예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3빌리언이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우위가 있느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유전 변이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런 이제 원인 유전 변이를 도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력에 대한 것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거든요. 이미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증명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진디엑스도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인공지능 얘기하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지금 ACMG라고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그 학회에 저희가 참석하고 있는데 진디엑스도 거기 참석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를 내는 게 멀티스코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성능을 거기다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성능을 비교해보면 탑5 이제 정확도라고 해서 얼마나 환자의 원인 유전배들을
이제 잘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지표가 되는 건데 그 탑5 진단율이 69%밖에 안 됐어요. 저희는 탑5 진단율이 99.5%입니다. 30% 이상 더 높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에서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적인 또 이제 차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그러면 저희가 진덱스보다 못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세일즈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거가 진단검사라는 게 서비스의 영역이지 제품이 아니거든요. 제품은 그냥 좋은 제품을 그냥 판매하면 끝인 건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품이 있고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딜리버를 하는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 미국 가서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세일즈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일즈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경쟁력이 있는 저희 제품을 잘 딜리버를 하면은 빠르게 진덱스보다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속도를 저희가 높일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올해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그 진출 전략과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국 시장 결국 진출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인증 하나 받는 걸로 매출이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상장 회사들이 공시 내는 거 보면은 FDA 승인 받았다 라고 하면 사실은 FDA 승인 받은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보험 코드가 없으면 미국의 CPT 인증 코드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또 법인의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FDA 승인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은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스테이지를 거기에 빗대어 보면은 저희는 이제 FDA 승인을 받는 건 아니고 클리어 인증, 그래서 체외 진단 검사이기 때문에 랩 인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인증을 저희가 받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마찬가지로 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보험이니까 미국의 법인만 그 보험금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위한 준비들을 저희가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갈 건지를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이 이제 이루어지고, 법인 설립하고 나면 말씀드렸던 보험 청구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이제 셋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올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야 이제 그 보험 시장이 있고 보험이 아닌 시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텐데, 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 해외 고객사들의 반응과 주요 수출국가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 성장에 대해서도 수출 그리고 국내외 매출 성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목표를 잡고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매출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 70%가 해외에서 발생을 했고, 지금 또 2월, 3월 이제 넘어온 시점을 보면 75% 정도까지 이제 늘어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그 비율은 계속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해외가. 왜냐하면 희귀질환 진단 시장이라는 게 타고난 어떤 질병에 대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비례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외와 한국을 보면 사실 거의 99대 1 정도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3분이 성장했을 때 매출은 99%는 해외에서 나올 거고 1% 정도만 국내에서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희가 당연하게 이제 매출 성장이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외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매출에 대한 이제 저희 성장은 상장 때 제시한 거가 올해도 한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기대치를 얼마나 더 이제 상위에서 달성할 수 있을까는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저희가 IPO 때 제시했던 수준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직 1분기 완료가 되기 전이긴 하지만 1분기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꽤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에서의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리뷰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게 그냥 아주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거가 재구매율이거든요. 저희 고객은 환자가 아니고 사실은 의사거든요. 이 우리 검사가 필요한 이제 환자가 방문할 때마다 검사를 오더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재구매를 반복을 하게 되는 이제 제품군인 거죠. 그럼 재구매율이 되게 중요하죠. 재구매를 했다는 거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고 신뢰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니까. 재구매율이 80%가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저희 제품에 대한 이제 만족도, 뭐 서비스에 대한 그런 만족도, 제품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70개국에서 매출이 이제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훨씬 더 많은 국가로 더 확장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어디가 메인이냐? 메인이냐는 딱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이분하게 주요한 국가들에서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당장 이제 매출이 많이 이제 나는 분야 지역을 보자면 북남미도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유럽에서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저희가 또 포커스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키 오피니언 리더들, 특정 지역의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는 이제 의사들이 저희 제품을 쓰면 자연스럽게 그게 워드 오브 마우스로 퍼져나가서 국가에서 성장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잘 서포트하는 거가 이제 목표고, 그 다음에 해외 브랜치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스타트하는 국가가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제 미국이 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상장 후에 이제 매출이나 시장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회사에 좀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좀 추가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3빌리언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빌리언이 드릴 수 있는 거는 계속 이제 빠르게 3빌리언이 잘 성장을 해 나갈 거다. 해외에서도 빠르게 잘 성장해 나갈 거고, 계획했던 대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도 저희가 이제 본격화되고 나면은 이제 그게 곧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가장 이제 최고의 아마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방향일 것 같고요. 저희 성장에서 이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귀질환 진단 시장에서 탑티어 그룹으로 꾸준히 잘 성장하는 모습을 봐주시는 거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성장. 인공지능에서 사실 세계의 핵심적인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계산량, 소위 말하는 칩으로 대변되는 계산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데이터, 이 세 가지를 꼽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계산량, 칩으로 계산되는 계산량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되거든요. 경쟁사들이 비슷비슷하게 다들 어느 정도 자본의 투입을 통해서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당연하게 이제 거기서 기술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거가 결국 데이터적인 차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쌓고 있는 이 데이터라는 거가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이거든요. 지놈 데이터고, 그 다음에 환자의 증상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는 퍼블릭으로 오픈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글로벌 국가들에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픈돼가지고 활용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진단 기업들이라던가 꾸준히 제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데이터가 쌓이는 회사들이 이런 데이터를 이제 모을 수 있는 찬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들이 잘 모여야만 특정 도메인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인공지능의 모델 기술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성장하는 만큼 계속 이제 확장이 될 거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 기술력이 계속 높아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선순환을 그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구도에서 3빌리언이 진단에서 성장하는 거가 사실은 이 특정한 도메인의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석유 같은 자원이 되는 데이터를 또 많이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회사의 이런 밸류, 가치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또 이제 신약 개발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을 반대로 또 놓고 봤을 때도 보면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적인 차별성이 있어야만 경쟁력이 있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3빌리언은 이 환자 유전체 데이터, 계속 성장하는 환자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의 차별성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들을 비교해서 평가를 했을 때 3빌리언은 이 차별적인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회사다.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3빌리언이 진단에서의 경쟁력도 진단이지만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를 놓고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성장, 진단 성장이라는 거는 곧 이퀄 데이터의 성장,
데이터의 성장이 이제 신약 개발인데, 신약 개발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거는 결국 저희가 전임상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라이센싱 아웃이 만들어지는 순간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기서 3빌리언이 이 초기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요게 하나씩 이제 단계들을 넘어가면서 라이센싱 아웃이 될 때까지 어떤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하는 데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빌리언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빌리언 희귀질환 진단에서 탑의 회사, 글로벌 최고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보면은 지금 5년 안에 목표로 제시한 게 1,000억 이상의 목표 매출을 이제 달성하는 회사가 된다라는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단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쌓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인공지능 신약 개발도 혁신하는 회사로 성장한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서는 저희가 롱텀으로 보면 5년 내에는 연간 10개 정도씩은 라이센싱 아웃을 해내는 회사로,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혁신적인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에서 왜 그 정도의 혁신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희귀질환이라는 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개 이상 있는데 유전자 병만 해도 8,000개 정도가 있는데 95%는 약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약이 없는 질병이 7,000개라고 하면은 매년 FDA에서 승인되는 지금 약의 개수가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절반이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7,000개를 나눠보면 한 300년 정도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환자들이 300년 동안은 답이 없이 뭔가 계속 희귀질환 환자들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한 거죠. 빠르게 이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내고, 임상은 좀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초기에 굉장히 실험적인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300년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안에 적어도 이제 뭐 기존 방식으로라고 보면은 10년, 20년, 30년 안에 기껏해야 한 100개, 뭐 200개 이 정도의 새로운 신약이 발견될 텐데, 그게 아니고 10년, 20년 안에 1,000개, 2,000개 정도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혁신은 필요한 시기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시점이 왔다. 그게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가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의 이제 익스플로전, 이런 거가 융합이 돼서 이거를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빌리언이 그거를 해내는 회사 중에 한 군데 회사로 성장하는 거가 저희가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